자, 이제 중학생이 되면 아이들이 공부에도 물론 신경을 많이 쓰지만 가장 고민이 많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바로 친구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이성 친구든 뭐 동성 친구든 친구 관계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진짜 친구가 생기는 그런 연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중학교에서 인기 많은 친구가 되고 인기가 좋은 그런 친구가 되는 비결 오늘 선생님이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죠. 우리 친구 인기가 많아가지고 친구들을 막 몰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또 교실에서 혼자 조용히 놀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친구들은 살펴보면 도대체 이 남자든 여자든 뭐가 있어야냐면 재미있는 친구를 좋아해요. 일단 아이들이 재밌는 친구는 이유 없이 좋아해요. 수업 시간에 웃긴다던가 아니면 웃긴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자기네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한다던가 갑자기 말이 튀어나온다던가 이러면 이제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 만들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 약간 튀고 싶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웃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재밌겠지? 이런 고민들을 조금씩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좀 웃기네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기질적으로 웃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냥 뭐 굳이 친구들을 웃겨야 하나? 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소심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심한 친구도 전혀 애들이 모두 소심한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말 한마디를 딱 날렸는데 그게 이제 아주 재미있었다라고 해서 아이들의 인기가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재미를 주는 어떤 말, 센스 있는 말, 뭐 이런 것들을 굳이 웃긴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런 가운데서 센스 있는 말 한마디를 딱 했을 때 친구들이 와 하면서 저 친구는 재치가 있고 재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인기가 좋아지죠. 그런 말센스를 기르는 게 선생님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예, 뭐 항상 우리는 유쾌하고 재미있고 뭐 유머러스하고 가볍지 않으면서도 유쾌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사실은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이들도 조금 연습하지 않으면 그런 기질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재밌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일일 유머 이런 거 있죠? 오늘의 유머 이거를 끊임없이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그 필요한 시점이 됐을 때 빵빵 터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친구들이 그런 것들 서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재밌을 것 같은 것들을 비장의 무기로 한두 가지 정도 준비해 뒀다가 조금 그런 기질이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터트려 봐도 좋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저 아이가 저런 면이 있었나라는 분위기 좀 바꿔주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친구들을 보면은, 이런 아이들이 어떤 친구를 좋아하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로는 엄청 막 뭐 제가 할게요. 예를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청소할 사람 뭐 이런 거 하면 제가 할게요. 뭐 프린트물 나눠줄 사람 제가 할게요. 뭐 제가 할게요. 막 이런 얘기들을 보통 많이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행동은 하나도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쟤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아이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서 이제 조금 인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어떤 걸 하겠다고 말을 하면 이제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긴다던가 또는 소신 있는 말을 한다던가 또는 신뢰가 가는 행동을 하면 학생들이 이제 저 친구는 좀 믿을만 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렇게 급속도로 친해지는 그런 친구는 아니더라도 인기가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친구가 될 수가 있죠. 요즘에 원격 수업 하면서 사실은 사교육과 학교를 비교했을 때 사교육과 학교 시장을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교육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부모님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사교육에서 뭐 공부, 실력, 뭐 문제집 3권씩 돌리고 이런 거는 사실 학교와 다르게 하고 있지만 학생들 간의 협업 능력이라든지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배우는 것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져주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학교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아마 절실히 느끼고 계실 텐데 학교는 정말 작은 사회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언행일치가 되는 학생은 사실 사회에 나가서도 굉장히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는 그런 직원이자 뭐 CEO든지 사회생활 하는 구성원으로도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지금 연습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특히 여학생들한테 많이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또 왕따나 학교폭력 문제로도 바로 연결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에게 인기 있는 비결 3번째는 특히 여학생들에게 많이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 남학생들한테 그렇게 안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뒷담화 금지. 뒷담화를 특히 그 중학생들이 되면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물론 초등학교 때도 민감하지만 여학생들 같은 경우나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친구한테만 들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친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것들이 아이들끼리 수군거림이 되고 그래서 그 수군거림이 다시 뒷담화가 되고 그 뒷담화가 아이들을 왕따시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여학생들은 이 뒷담화 때문에 학교 폭력의 전반적인 부분이 다 일어난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뒷담화를 여학생들만 하냐? 그게 아니에요. 남학생들이 그거를 전하는 매개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뭐라 하더라를 자기가 들은 것도 아니고 누가 그러는데 누가 뭐라 하더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 말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자기네들끼리 부풀려져 가지고 전혀 사실과는 무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요. 교실에 어떤 학생이 딱 들어왔는데 교실 아이들이 그냥 쳐다만 자기에 대해서 뒷담화를 했다고 생각하거나 눈빛이 째려보는 눈빛이었다라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다 뒷담화에서 유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그 인기 있는 비결을 가지면서 왕따도 안 당하고 친구를 왕따도 안 시키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내가 들은 걸 다른 친구한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순간 뒷담화는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했는데 너만 알고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걔가 뭘 하더라 뭐 누가 그런데 그렇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학생들이 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친구들한테 인기 있을 수 있는 비결이고 또 왕따를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네, 카더라 통신 절대 금지. 네, 그게 조금 사실은 비밀이라는 건 없고 누구한테 비밀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가서 또 이렇게 막 전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그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흐트러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카더라 통신을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비결이 되겠네요. 자, 어머니들도 이런 이야기들 또 친구들도 많이 듣고 선생님의 좋은 꿀팁을 들은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하면 교실에서 정말 인기 있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빨간 놀이.